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매해 말이면 또 그의 단어가 뽑히기도 하잖아요. 올해 결국에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콜린스라고 하는 영국의 사전이 있죠. 매해 올해의 단어를 뽑게 되는데 올해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올해 선정 단어로 뽑게 됐습니다. 네. 차세대 기술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AI가 급속한 발전을 했던 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것인데요. AI를 일단은 콜린스 사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인간 정신 기능을 모델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콜린스 사전 자체가 계속 매해 이런 AI와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키워드들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12월 초에 또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도 이제 올해 키워드를 뽑게 돼요. 거기서도 과연 AI가 나올지에 대한 좀 관심도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인공지능이 참 큰 키워드가 되고 중심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향후 예측에 대한 이야기들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또 빌 게이츠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5년 안에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빌 게이츠가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쓴 것입니다. 에이전트의 미래라고 하는 글을 쓴 건데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개인 비서가 개인의 삶과 기술 업계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본인이 한 1995년도에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갈 길이라는 책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빨리 성장을 못했는데 이제는 AI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나 30년 전에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윈도우 12가 이제 내년에 나오게 돼요. 거기에 이제 코파일럿 AI라고 하는 정말 이제 모든 윈도우의 기능들을 AI로 하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에 이제 똑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윈도우 12가 이제 코파일럿의 시작 버튼을 이제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윈도우 하면 시작 버튼 있잖아요. 근데 그 버튼을 대체하고 아예 이제 음성으로 뭔가 명령을 주거나 우리가 키워드를 명령을 주면 혹은 내가 의도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코파일럿이 알아서 이제 어떤 메뉴를 켜주고 이런 것들처럼 이제 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사용자 습관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하나의 옆에 두는 비서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트 자체가 이제 그러한 요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코파일럿이라는 용어 자체 부조종사라는 개념이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5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가 했는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생산성,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진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의사들이 문진을 할 때 서류 작성하고 환자 데이터 정리하고 분류하는 이런 쪽에 AI가 도와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의료 어시스턴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교육 문제에서 1대1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게임인데 그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수학의 부피와 면적 계산 이런 것도 지금 마인크래프트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엔터테인이나 쇼핑 같은 경우에도 AI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맞춤형 음악을 제공한다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AI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AI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제일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할 때 GUI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게 마우스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키보드 말고 이제 마우스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 모델, 그러니까 음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주거나 자연어로 명령을 주면 이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주는 이러한 형태들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도 발표됐던 오픈 AI사의 새로운 GPT 기능도 AI 에이전트랑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표된 이후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요. 어느 정도 인기냐면 지금 GPT 서버가 엄청 불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서버가 다운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샘 알트먼이 나와서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사용량이 많아서 이제 계속 다운이 되는데 조금 이제 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제일 핵심은 역시 GPT 터보에서 이번에 출시된 GPTs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나만의 앱을 만드는 형태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 나만의 에이전트 모델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낸 책을 한번 이 파일로 올려가지고 해봤는데, 얘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제 책을 다 인덱싱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들이 아주 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질문도 뭐 답변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말투로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뭐 그런 말투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에이전트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렇게 뭔가를 상담하는 이런 챗봇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너무 손쉬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 서비스가 다른 스타트업을 멸망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뭐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만 올리면 챗봇이 돼요. 네. 그러면 챗봇 만들던 서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래도 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처리 모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없이 뭔가 한 방에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기존의 랭체인이라고 불리는 거나 뭐 렉이라고 불리는 RAG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파일이나 아니면 문서나 책을 올려요. 근데 올리게 되면 그걸 바로 이 챗GPT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주는 전문 회사들이 한동안 되게 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챗GPT를 활용하려면 중간에 걸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번에 나온 GPTs의 기술을 보면 이제 그런 중간에 걸칠 회사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망하게 되는 뭐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온라인에서 이제 밈도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오픈 AI가 내 회사를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웃고 있죠. 와, 기술이 너무나도 변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뒤에선 이제 울고 있다는 거야. 저거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나오려는 기술인데 쟤네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웃고 있는 회사는 있죠.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이 오픈 AI의 지분도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뭐 오픈 AI에 투자하려고 해도 뭐 오픈 AI가 상장된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수혜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회사에서의 주가 최고치도 뭐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웃고 있는 곳과 울고 있는 곳이 좀 명확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확실히 오픈 AI가 처음에 좀 기술을 선점해서 그런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경쟁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도 이번에 새롭게 검색에 AI를 좀 탑재한 기능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써볼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제 구글의 메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 버튼이 있어요. 그 실험실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뭔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검색의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뭔가 제가 또 그 검색 결과에서 찾아서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AI가 붙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오늘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뭐 뉴스를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얘가 이제 그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그 몇 개를 딱 포인트로 뽑아서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법들이 지금 이제 모바일에도 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최근에 구글에서 또 들어간 게 이제 구글 검색으로 뭐 예를 들면 미적분이나 물리 문제 이런 거 푸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내주는 이런 형태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도 최근에 AI 기반으로 하는 이 생성형 검색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이버가 또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좀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두 회사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점유율도 예전에는 뭐 네이버가 좀 많이 압도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그렇게까지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내 시장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가 한 56.97%,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33.6%인데 그래도 조금 한 10%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네이버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파이가 줄은 상태죠. 결국 이 두 회사가 또 AI라고 하는 기술을 놓고 또 사용자들의 어떤 환심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구글의 기능 전에 이미 네이버에서 Q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계속 베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이버 Q의 기능들을 좀 활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검색을 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뭐 잡채 레시피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잡채 레시피와 관련돼서 한 3번, 4번 검색할 걸 얘가 알아서 단계별로 검색을 해서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뭐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네이버에서 최근에 또 한 가지 기술이 같이 나온 게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요즘에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회의할 때 거의 기본 앱처럼 쓰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까지는 베타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클로바 노트가 정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3년 동안의 어떤 학습된 결과를 갖고 이제 프로덕트로 내도 충분하다 수준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의록을 단순히 이제 녹취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거를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그 안에서 관리해주는 뭐 이러한 기능들을 같이 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한데 아직까지는 무료를 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600분 정도의 무료 사용 시간을 주는데 향후에는 아마 이것도 이제 유료로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주에 주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통신이나 아니면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고도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그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 이제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조만간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다. 그럼 스마트폰에 탑재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서버 연결 없이도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퀄컴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에다가 아예 이 기계에 탑재하겠다 하겠다 말은 했는데 삼성이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계 위에 AI가 직접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출시될 때 뭐 이게 어느 통신사든 어떤 앱이 깔려 있든 기본적으로 아예 이 안에 AI 칩이 탑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로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3가지의 모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언어 모델이 들어있으니까 메일을 작성하거나 문서를 요약하거나 번역 같은 걸 해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죠. 코드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개발자의 코딩 업무를 도울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림 그리는 이런 기술들이 아예 여기에 기계에 탑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통역 기능이에요. 통역 기능. 그러니까 이 온 디바이스가 기계 자체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과 통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이제 번역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게 기본 앱이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뭔가의 앱을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고도 설치하지 않고도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의 내용을 뭔가 이렇게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의 기술은 아니지만 음성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일들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로 통화를 했는데 우리 귀에는 한국어로 들리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조만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 볼 날도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갤럭시 AI의 구체적인 어떤 모델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제 다음 갤럭시인 갤럭시 S24 24 출시 때 이런 게 이제 탑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AI가 계속해서 좀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사실 아이폰에서 원래 녹음이 안 되는데 녹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SK텔레콤의 AI 기반 기술이라고 하던데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그럼 이런 번역 기술을 좀 쓰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기술이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면은 비슷한 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기계 자체에 이 탑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SK텔레콤 같은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전화가 목소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요즘에 이제 LTE 버전 이후로는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데이터로 오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마치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아주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 텍스트에다가 인공지능을 합쳐서 빠르게 번역할 때 좀 번역 품질이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글자를 바꿀 때 좀 이상한 거를 AI가 그럴듯하게 한 번 더 문장을 바꿔줘서 기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기록된 거를 영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국어로 정리된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거 뭐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고 녹음하고 그거를 이제 번역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이유들로 지금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신망에서만 지금 가능한 기능이고요. SK텔레콤에. 네. 그리고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놀라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갤럭시에서도 이렇게 AI 출시 소식을 내놨는데 그럼 경쟁사인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 아예 그럼 애플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아이폰 자체에 뭔가 탑재된다라는 건 별로 없고 최근에 나왔었던 그 M3 칩, 그러니까는 맥북이나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이 칩 안에서는 이런 AI, 그러니까 LLM을 잘 돌릴 수 있게 하는 네. 약간 인프라적인 기반만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한 루머는 좀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분명히 이 애플에서도 이런 GPT 모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이 부분이 조만간 이제 이렇게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 이야기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대화 창구 일부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증시에 훈풍을 가져다 주게 될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투자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